자, 이제 실제 밉스에 있어서 파이프라이닝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옮겨가겠습니다. 밉스 인스트럭션 실행 과정을 5개의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인스트럭션을 읽어오는 인스트럭션 패치, 그 다음에 읽은 인스트럭션을 해석하고 레지스터의 값을 읽어내는 ID,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을 실제 실행하는 execution 단계, 그리고 메모리 액세스를 하는 메모리 단계, 마지막으로 메모리에서 읽어낸 값이나 실행된 결과 값을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write back 단계, 이렇게 해서 5개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예, 멀티플 클락 사이클에서도 이렇게 5개로 나눈 거를 기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멀티플 클락 사이클에서는 요거 하나하나를 한 클락씩 소비해서 최대 5클락 사이클의 명령어 하나를 끝내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파이프라이닝에서는 이렇게 5개로 쪼갠 거를 5클락 사이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명령어가 if단을 끝내면 두 번째 명령어가, 첫 번째 명령어가 id를 실행하는 동안에 두 번째 명령어가 if단에 바로 실행으로 들어오고 해서 5개의 명령어가 동시에 CPU에서 실행이 되도록 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5배의 스피드업을 얻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 여기 이제 시퀀셜 엑시큐션 파이프라이닝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5개로 나눈 단계가 차례차례 실행된다면, 파이프라이닝을 했을 때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첫 번째 명령어가 첫 번째 스테이지 끝나자마자 두 번째 명령어가 첫 번째 스테이지를 들어오는 거죠. 각 명령어의 if 단위 다음번 명령어의 실행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중첩해서 실행되는 거죠.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스테이지입니다. end 명령어나 add나 end 명령어 같은 경우에 메모리 액세스를 하지 않죠. 따라서 이 메모리 단, 네 번째가 메모리 단인데, 메모리 단에서는 이렇게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파이프라이닝을 하지 않았을 때 비해서 파이프라이닝을 하면은 성능 향상이 일어나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싱글 사이클 엑시큐션, 멀티플 사이클 엑시큐션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싱글 사이클에서는 각 명령어당 한 클락 사이클이 소요되죠. 대신에 클락 사이클의 길이가 아주 깁니다. 그래서 로드 명령어하고 스토어 명령어 두 개를 지금 예를 들어 놨는데요. 로드 명령어나 스토어 명령어나 어쨌든 한 클락에 걸려서 실행이 됩니다. 싱글 사이클에서는 단지 스토어 명령어는 이만한 한 클락 사이클 전체만큼의 다 시간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웨이스트가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멀티플 클락 사이클에서는 이 웨이스트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 클락 사이클에서는 로드에서는 이제 5개의 클락 사이클 다 사용하지만 스토어에서는 4개의 클락 사이클만 사용해서 명령어 실행을 마치기 때문에 싱글 사이클에 비해서 이 정도의 시간적 이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이닝을 했을 경우에는 멀티플 클락 사이클하고 클락 사이클 주기는 같습니다. 같고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한 명령어당 레이턴시 입장에서 보면은 5개의 클락 사이클 다 쓰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레이턴시는 서로 같겠죠. 하지만 멀티플 클락 사이클에서는 어떤 명령어는 레이턴시가 4클락 밖에 안 걸리고 어떤 명령어는 5클락 걸리고 이렇게 이제 가변 레이턴시인 반면에 파이프라이닝을 하면은 모든 명령어가 5개의 클락 사이클 레이턴시를 똑같이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드든 스토어든 무조건 5개의 클락 사이클 레이턴시를 다 가지게 됩니다. 스토어 명령어는 마지막 write back은 필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시간을 이렇게 배정해 두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레이턴시 면에서 멀티플 클락 사이클보다 좀 못할 것 같지만 이것이 중첩을 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명령어 2개 실행하는 데 걸리는 전체 시간이
예, 멀티플 클락 사이클보다 이만큼 절약이 되는 거죠. 싱글 사이클에 비해서는 이만큼 절약이 되는 거고요. 자,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밉스의 그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로 나눴을 때 각각의 스테이지가 지금 200피코가 되게 이제 쪼갠 예인데요. 정확하게 필요한 시간으로 말하자면은 200피코, 그 다음에 100피코, 200, 200, 100 이래가지고 800피코가 걸립니다. 한 명령어가 실행되는 데 걸리는 총 필요한 시간이, 왜냐면 ID 단하고 라이트 백 단인 경우에는 나머지 세 개보다 이제 시간이 절반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00피코, 100피코, 200피코, 200피코, 200피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800피코가 걸리고 두 개를 실행하는 데는 1600피코가 걸립니다.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경우는요. 근데 파이프라인인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지 5개가 200피코, 여기는 100피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것이 다 200피코로 통일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하나가 실행되는데 걸리는 레이턴시는 1000피코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중첩을 하기 때문에 한 스테이지가 200피코이기 때문에 총 걸리는 시간은 시스템 관점에서 여기서 이제 맞춰지게 되죠. 1200피코 만에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파이프라인을 하지 않았을 때는 1600피코가 걸렸고, 파이프라인을 했을 때는 1200피코가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명령어 두 개를 갖고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인스트럭션 K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N개의 인스트럭션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지 K 5라면은 5배만큼 이제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밉스에서 이제 파이프라이닝을 하기가 좋은 이유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여기서 꼽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모든 명령어의 길이가 똑같다. 이것은 왜 파이프라이닝에 도움이 되냐면은 명령어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IF단에서의 실행 시간이 일정하게 되는 거죠. 파이프라이닝을 하려면은 스테이지들이 똑같은 실행 시간이 보장이 되고 예측이 돼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명령어가 32비트, 어떤 경우는 명령어가 뭐 64비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IF단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을 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파이프라이닝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 모든 명령어는 32비트다라고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인스트럭션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가지고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똑같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명령어를 계속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IF단의 실행 속도가 똑같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하기가 쉽다. 그 다음에 명령어의 종류가 몇 개 안 된다. 포맷이 몇 개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명령어를 디코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역시 얼마 안 걸리고 일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것은 로드 스토어 명령어로 국한되어 있다. 이것도 이제 파이프라인을 하는데 아주 유리한 점인데요. 아까 파이프라인 스테이지에서 IF, ID, execution, memory, write back 이렇게 해서 메모리 단을 실제 활용하는 명령어는 로드 스토어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명령어는 IF, ID, EX, write back으로 바로 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메모리에 액세스 해야 된다면은 execution을 하기 전에 메모리를 여기에 액세스하는 스테이지가 또 더 추가돼야 되고요. 명령어에 따라서는 그 스테이지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일정한 시간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 파이프라인의 스테이지 수가 늘어나거나 스테이지의 그 실행 시간이 늘어나게 돼서 파이프라이닝을 해서 얻는 이득이 많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어가 굉장히 규칙적으로 실행되고 또 실행되는 시간이 아주 예측 가능하고 이러한 속성을 가져야 파이프라이닝 하기가 좋은데 밉스인 경우에는 리스크의 특징이죠. 그것이 리스크의 그 특성들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모범적으로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이닝을 하기에 아주 용이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리스크로 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들은 파이프라이닝을 하기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파이프라이닝을 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리스크랑은 상관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이프라이닝을 할 때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스트럭처럴 해자드, 데이터 해자드, 컨트롤 해자드라고 부릅니다. 스트럭처럴 해자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메모리가 하나밖에 없다. 인스트럭션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 합쳐져서 하나의 메모리다 라고 하면은 파이프라이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인스트럭션 패치 단계에서 메모리를 계속 끊임없이 액세스하죠. 명령을 읽어내기 위해서요. 그 다음 메모리 단에서도 메모리를 액세스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 메모리가 하나라면 IF 단에서의 액세스 하려는 것과 메모리 단에서 액세스 하려는 것이 컴플릿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의 리소스를 여러 스테이지에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이닝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이런 거를 이제 구조적인 해자드라고 부릅니다. 실제 이제 파이프라이닝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둘로 쪼개서 쓰게 됩니다. 그다음 데이터 해자드는 서로 다른 명령어들 간에 디펜던시가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전 명령어의 실행 결과를 받아와야 되는데 받아오기 위해서는 이전 명령어 실행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파이프라이닝을 할 수가 없겠죠. 파이프라이닝은 이전 명령어 실행이 끝나기 전에 다음번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전 명령어가 끝나야만 그 다음 명령어의 실행이 들어갈 수 있다면은 그 파이프라이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데이터 해자드라고 합니다. 그다음 컨트롤 해자드는 점프 명령어처럼 파이프라이닝 어떻게 보면 그 명령어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죠. 10번 명령어가 실행되고 나면은 11번 명령어, 그 다음 12번 명령어, 이렇게 명령어들이 저장되어 있는 순서대로 착착착 실행된다고 했을 때, 또는 다음번 실행할 명령어가 어느 번지에 있는 명령어인지 미리 다 알 수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패치를 미리미리 해가지고 파이프라이닝에 집어넣는 건데, 점프 명령어나 BEQ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그 순서를 지키지 않는 거죠. 저장된 순서나 기록된 순서를 뛰어넘어서 멀리 떨어진 명령어로 갑자기 실행이 바뀌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은 파이프라인이 깨지게 됩니다. 그걸 컨트롤 해자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세 가지 종류의 해자드가 파이프라이닝의 스피드업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파이프라이닝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들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는 다음 강의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간단한 심플 파이프라이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세 가지 이슈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마던 마이크로 프로세서 구조에서 채택하고 있는 익셉션 핸들링이나 아웃 오브 오더 엑시큐션 같은 것들이 또 파이프라이닝에 대한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파이프라이닝을 하기 위해서 멀티플 클락 사이클에서 쪼개놓은 스텝들을 우리가 일단 활용을 했죠. 그 파이프라이닝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패스의 여러 부분들이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데, 데이터 패스 같은 곳을 동시에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 패스의 서로 다른 곳을 동시에 쓰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스피드업이 일어나는데, 스피드업은 그 파이프라이닝으로 쪼개진 스테이지들 중에 가장 속도가 느린 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넘버 오브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그 다음에 롱기스트 파이프라인 스테이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개수가 많을수록 속도 스피드업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롱기스트 파이프라이닝이 그 길이가 짧을수록 스피드업이 더 잘 일어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많이 자르되 모든 것을 똑같은 크기로 잘랐다면은 가장 좋은 파이프라이닝 그 스피드업을 우리가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멀티플 클락 사이클, 싱글 클락 사이클, 파이프라인 이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 아랫부분이 인스트럭션 스루풋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실행해내는 명령어의 개수.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시간은 클락 사이클 개수를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한 클락 사이클당 몇 개의 명령을 실행하느냐 하는 것을 이 X축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클락의 빠르기, 클락 주기가 얼마나 짧으냐 기냐 하는 겁니다. 클락 레이트가 느리다는 것은 클락 사이클 타임이 길다는 거고요. 클락 레이트가 빠르다는 거는 클락 사이클 타임이 짧다는 거죠. 자, 여기서 멀티플 클락 사이클하고 파이프라이닝 어프로치가 클락이 다 같이 빠릅니다. 그 다음에 CPI 한 클락당 실행되는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클락 사이클의 수 또는 한 클락 사이클당 실행되는 명령어의 개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싱글 사이클하고 파이프라인 어프로치는 전부 빠르다고 나옵니다. 한 클락 사이클당 명령어 하나가 실행이 끝나는 거죠. 멀티플 클락 사이클인 경우에는 여러 클락 사이클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클락 사이클당 실행되는 명령어의 개수 측면에서는 싱글 사이클하고 파이프라인이 유리하고, 또 클락 자체가 얼마나 빠르냐 하는 거는 멀티플 클락 사이클하고 파이프라이닝 관점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파이프라인은 두 개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CPI가 1이고 그 다음에 클락 사이클 자체도 클락 사이클 타임 자체도 짧다. 클락도 빠른 클락이고 한 클락에 명령어 하나씩 실행된다 하는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또 다른 그림인데요. 하드웨어가 스페셜라이즈드 즉 하드웨어 리소스를 많이 써야 되느냐 아니면 공유해 가지고 리소스를 적게 써도 되느냐 하는 그 관점이 여기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리소스가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멀티플 클락 사이클이기 때문에 멀티플 클락 사이클이 하드웨어 리소스를 공유해서 하드웨어 면적을 줄이는 데는 좋습니다. 반면에 싱글 사이클하고 파이프라인 구조는 하드웨어를 좀 리던던트하게 해서 하드웨어 개수가 많아진 거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덧셈기, 그 다음에 브랜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어떤 비교기, 그 다음 일반적인 명령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ALU, 메모리의 주소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덧셈기, 이런 걸 다 따로따로 두는 것이 이쪽 관점인 반면에 멀티플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ALU에서 다 처리해 버리죠. 그 다음에 요거는 클락 사이클 개수입니다. 싱글 사이클은 레이턴시죠. 레이턴시가 여기서는 1이고요. 여기는 레이턴시가 다수가 되겠습니다. 단점, 이 두 가지의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또 여기서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하드웨어가 많이 들고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하는데 여러 클락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단점이 교차되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